불운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지금이 중세시대라면 당신이 마녀라 불릴 19가지 징조에 대해 알아보죠. 검은색 드레스와 빗자루 이상의 것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꽤 제대로 된 마녀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17세기 사람들도 당신의 생각에 동의할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징조들은 마녀가 되었을 때 당신의 모습이 얼마나 그럴싸할지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우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저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 시작해 볼까요? 19번. 당신은 여자입니다. 네, 이렇게나 단순합니다. 중세시대의 모든 여성은 기본적으로 사악한 마법과 가깝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1692년에서 1693년까지 이어졌던 매사추세츠의 세일럼의 악명 높은 마녀 재판에서는 14명의 여성과 오직 5명의 남성만이 사악한 마법에 가담했다고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역사를 통틀어 남성보다는 훨씬 많은 여성들이 마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세일럼 재판뿐만 아니라 중세의 모든 마녀 재판 기간 동안 선고를 받은 사람의 85%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18번. 당신은 여자이고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당신이 부자 마녀라는 건가요? 만약 당신이 타인으로부터 재정적인 보조를 전혀 받지 않는 독립적인 성인 여자라면 몇 세기 전에는 마녀로 간주되었을 거예요. 만약 여자가 남자의 도움이나 관리 없이 편안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면 즉시 경보가 내렸을 겁니다. 이 여자들은 격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체포당하고 법정으로 가게 될 수도 있죠. 17번. 당신은 너무 가난합니다. 17세기엔 싱글인 여자가 유달리 잘 사는 것도 좋게 보이지 않았지만 남자든 여자든 너무 가난한 것도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노숙자나 거지들은 종종 마녀라며 손가락질을 당했죠. 동네를 돌아다니며 음식과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마녀라며 쫓아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와우. 16번. 당신은 너무 어립니다. 아주 어린 소녀들이 마녀라고 여겨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신문을 당하거나 심한 압박에 시달릴 때면 부모 중 한 명으로부터 마녀의 능력을 물려받았다고 고백하곤 했는데요. 그러면 온 가족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아빠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답니다. 4살 배기 어린아이들까지도 마녀라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곤 했다네요. 15번. 당신은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자,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존경받을 만한 현명한 나이도 여자를 보호하지는 못했죠. 오히려 나이가 많은 여자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마녀로 지목받기 일쑤였습니다. 사악한 힘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14번. 당신은 자녀가 매우 많은 기혼 여성입니다. 당시에는 어둠의 마법만이 여자가 다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동네의 젊은 부부가 아이를 가지거나 출산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서 태어났어야 할 아기를 많은 자녀를 가진 엄마가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마녀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았죠. 13번. 당신은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입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거 실화인가요? 만약 당신이 기혼 여성인데 아이가 너무 적거나 아예 없다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불임의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을 거랍니다. 거기에다가 주변에 사는 아이가 많은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100% 당신의 탓인 거죠. 당신이 질투에 눈이 멀어 그 가족에게 마법을 건 것이니까요. 네, 진짜라니까요. 12번. 당신은 한 명 이상의 여자인 친구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러 명의 여자친구가 있는 여자이고 남자 없이 여자친구들과만 만났다면 당신은 마녀라고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마녀 사냥꾼 중 한 명인 매튜 홉킨스는 몇 명의 여자가 함께 어울리며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이런 일을 벌이기 시작했죠. 그가 생각하기에 그녀들의 이야기는 마녀와 관련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11번. 당신은 친구나 이웃과 언쟁을 한 적이 있는 여자입니다. 마녀 사냥꾼들은 지역에서 꽤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이득을 위해 자신들의 적을 마녀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과 말다툼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죠. 10번. 당신에겐 반항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당신을 고집세고 직선적이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17세기에 마녀죄를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반항적인 태도,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 말대답을 하는 것은 주변의 모두가 당신이 마녀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만약 당신이 말한 협박이 하나라도 실제로 일어났다면 당신의 끝은 좋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9번. 당신은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모두 어릴 때 수영하는 법을 배우고 평생 수영을 즐기며 살죠. 하지만 몇 세기 전 사람들은 마녀들만이 수영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녀로 의심받는 사람들을 물속에 빠뜨렸던 거죠. 만약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결백한 것이었고요. 그렇대도 그게 별 도움이 되진 않았지만요. 하지만 만약 여자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면 이 말은 사악한 힘이 그녀의 주변에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녀가 마녀라는 데에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나요? 8번. 당신은 불륜을 저지른 기혼 여성입니다. 이건 여자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일이었습니다. 만약 불륜이 들통난다면 마녀로 선고받는 것을 피할 길이 없었죠. 이 경우에는 살아남을 수도 없었답니다. 7번. 미래 남편의 모습을 예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미래의 남편이나 아내의 이름을 말하고 어디에 살 것인지, 아이는 몇 명을 낳을 것인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노는 것 아시죠? 그저 순수한 아이들의 놀이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글쎄요, 중세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티투바라는 여자는 어린 소녀들에게 미래의 남편의 이름을 점지해보라고 했었죠. 그러다 그녀는 세일럼에서 처음으로 마녀죄를 선고받은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6번. 당신은 조산사입니다. 불행하게도 임신과 노동 중인 다른 여자들을 돕는 조산사들 역시 17세기에는 마녀라고 여겨졌습니다. 당국은 그들이 지닌 약초와 고대 의학에 대한 지식이 사악한 힘과 연관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직업을 비하하며 깨끗하지 못하다고 믿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의미 있고 좋은 일을 해주는 조산사들마저도 그들의 타깃이 되었던 것이죠. 아직도 좋았던 옛 시절이 그리우신가요? 5번. 당신은 혼잣말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때때로 혼자서 쇼핑 리스트를 중얼거린다든가 머릿속에 맴도는 멜로디를 흥얼거린다면 당신은 마녀임이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17세기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네요. 예를 들어 1692년 세일럼 재판 중 사라 굿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는 주술을 행한다고 손가락질을 받았죠. 그녀는 혼잣말을 하는 작은 습관이 있었는데 이웃들의 집에서 나설 때 종종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찬송가를 부른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그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주술을 부린 것이라고 진술했고 결국 그녀는 유죄를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4번. 당신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머릿속이 하얘진다면 중세시대의 마녀라고 불릴 위험을 감수했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와, 데일 카네기 씨, 어디 계시나요? 그 당시 사람들은 마녀라면 성경을 큰 소리로 읽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 앞에서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도 마녀인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됐던 거죠. 만약 누가 성경을 크게 읽지 못하거나 말을 더듬는다면 그 말인즉 그 사람은 마녀라는 것이었어요. 네, 연관성이 보이네요. 보시다시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려하지 않았죠. 게다가 그들은 완전히 겁을 먹은 상태일 텐데도요. 만약 당신이 용의자로 지목되고 화가 난 여러 명의 사람들 앞에 서서 당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면 당신도 겁에 질리지 않겠어요? 오, 마가렛 해밀턴이시여,
그녀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마녀예요. 3번. 당신의 냉장고에 있는 우유나 버터가 상했습니다. 17세기에 제대로 된 냉장고가 도대체 어디 있었다고. 세일럼의 마녀 재판 중 많은 사람들은 마녀가 있어서 유제품이 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얼른 냉장고에 있는 우유와 다른 유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거예요. 당신의 이웃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2번. 당신은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검은 고양이, 마법, 주술, 아마 이 조합을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반려동물이 검은색이 아니라 고양이과 동물이 아닐지라도 당신은 마녀라 불릴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 당시엔 어떤 반려동물이건 마녀의 심부름꾼으로 여겨졌거든요. 마녀의 심부름꾼의 형태를 가진 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마녀라는 확실한 증거겠죠. 그 동물들이 주인이 마법을 행하는 것을 돕는다고 여겼거든요. 1번. 당신의 몸에 사마귀나 점이 있습니다. 사마귀와 점은 마녀인 여자가 마법을 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당시 사람들은 사마귀나 점이 뱀, 고양이, 강아지 같은 마녀의 심부름꾼이 마녀를 물어 피를 빨아먹은 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어떤 여자가 마녀로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 흔적을 찾을 때까지 온몸의 털을 제모해버렸어요. 그런데 도대체 사마귀나 점이 한 개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 중 당신에게서 발견된 마녀의 기질은 몇 가지인가요? 아래 코멘트에서 알려주세요. 기억하세요. 이 동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항상 인생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 그리고 빗자루를 멀리 하시고요.